이 피규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키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.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. 피규어가 뭔지 아십니까? 피규어, 그 세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정한 무언가를 내 눈앞에 실제 실물로 형상으로 빚어놓은 무언가를 말하는 말이죠. 이 피규어를 두고 흔히 뭐 그런 거 장난감 아니야? 라는 분들도 있고, 아니야 이건 스태츄, 예술이라고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 둘 모두 맞을 수 있어요. 모든 피규어가 장난감은 아니고 또 모든 피규어가 예술인 것도 아니기도 하죠. 그래서 자, 오늘 제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 만든 피규어는 예술이 될 수 있다. 자,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&D 스튜디오, 그 원더우먼을 필두로 한 작품들로 소수정의 하이엔드를 추가하면서요, 피규어를 오랫동안 좋아해온 분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규어를 모르는 분들조차도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의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요. 그런 그들의 네 번째 작품이자 감히 제가 단언컨대 커리어 하이, 그들의 최고 작품이자 어쩌면 이 피규어 업계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를 작품,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캐트우먼, 배우 앤 해서웨이의 셀리나 카일 1:3 스케일 피규어 주목!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디테일한 리뷰로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언박싱. 3분의 1 스케일, 그러니까 약 60cm 정도 크기의 피규어가 담겨있는 거대한 박스입니다. J&D 스튜디오가 선호하는 그 고급진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. 상자를 열어보면 이 찍찍이 벨크로 테이핑, 이 안쪽에 이렇게 천에 감싸진 셀리나 본체가 살포시 누워있습니다. 그리고 팔파츠가 이렇게 왼팔 하나, 오른팔 둘이 들어있고요. 각각 여기 결합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 파츠도 2개, 손에 쥐어주는 게 가능한 권총과 배트맨의 이 깨진 마스크, 그리고 캐트우먼 셀리나 카일의 이 특수 고글이 들어있습니다. 또 이 아랫단으로는요, 피규어를 받쳐주는 큰 베이스까지 들어있죠. 이걸 이렇게 그 베이스 먼저 깔고요, 본체 위에 올리고 왼팔 먼저 끼워주고, 오른팔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권총을 쥔 팔을 끼워줄 수도 있고요, 혹은 고글이나 이 배트맨의 마스크를 손에 든 팔을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. 디폴트 세팅으로 또 배트맨의 이 깨진 마스크를 베이스에 올려주면은 완성입니다. 완전히 완성은 아니고요, 언박싱 하기 전에 꼭 그 작은 빗 하나를 준비하세요. 셀리나 카일의 이 긴 생머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. 자, 일단 이 피규어는요 그냥 막 헛웃음을 유발시키는 그런 피규어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스태츄, 액션 피규어, 로봇, 이렇게 참 많은 피규어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. 또 이미 J&D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전부 갖고 있기도 하죠. 피규어란 게 사실 그 처음에는요, 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게 반복되면은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이니까 나는 이미 원더우먼도 있고 하니까 이 셀리나 카일 전혀 놀랄 일 없겠지, 뭐 원더우먼이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반전. 이게 완전 또 한 번 제대로 놀랍습니다. 그러니까 원더우먼과 다르고 더 좋아졌고, 그래서 피규어를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 모두가 이 얼굴을 보고 이 헤어를 보고 이 전체적인 표현을 보고 나면은 똑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. 그리고 특히 피규어 중에서도 그 고정 포즈 스태츄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있잖아요. 그 자연스러운 포징에서 오는 사실적인 묘사들, 또 인체의 섬세한 근육과 선까지 잡아내는 그 표현력, 바로 그런 스태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매력에 이미 빠져든 스태츄 찐 매니아라면요, 이 제품은 더더더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왜냐면 바로 그 인체 묘사 부분에서 놀랄만한 정도의 디테일, 업계 끝판왕 수준의 퀄리티를 찍고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 피규어가 그렇게 놀라운 이유, 역대급으로 경이로운 제품인 이유 첫 번째는 J&D 스튜디오의 시그니처죠. 어떤 회사와도 비교를 불허하는 이 헤드의 표현력입니다. 유명한 영화배우 앤 해서웨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얼굴은요, 앞서 원더우먼의 경우는 실제 배우 갤가돗보다 좀 더 피규어 쪽에 미모가 업되었다고 한다면, 이번에 셀리나 카일은 그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묘사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. 배우 앤 해서웨이의 특징인 그 특유의 그 미묘한 얼굴 각들이 제대로 담겨 있는데요, 여기서 과장하지 않은 그 사실적인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. 물론 이게 약간은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영화보다는 그 이후 모습에 좀 더 가까운 느낌, 그래서 다소 얼굴이 마른 그런 인상이 있긴 한데요, 일단 인형처럼 이쁜 인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. 대신 이게 일반적인 감상 거리에서는 앤 해서웨이의 피규어라는 인상을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죠.
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피규어는 실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이게 보통은 왜 나오는 말이냐면은 그 크기와 그로 인한 감상의 거리에서 오는 말입니다. 이를테면 이 피규어는 실제 크기의 3분의 1, 약 60cm가 되는데요. 물론 핫토이의 그 1:6 스케일에 비하면 이 정도 사이즈 차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제보다는 훨씬 작은,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은 이 정도 거리에서 감상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되죠.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 작은 얼굴로 특유의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극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게 되는 겁니다. 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. 바로 헤어의 표현입니다. 이 머리카락 표현은요, 그 현존하는 모든, 심지어 라이프 사이즈까지 포함해도 모든 피규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다라고 단연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일단 그냥 한번 만져보면은 알게 되죠. 그러니까 전작인 원더우먼도 만져보면 정말 진짜 사람 머리를 만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 머리 중에서도 정말 부드러운 머릿결이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. 이게 모발의 두께가 좀 가늘어진 것 같고요. 충분히 풍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. 또 이 얼굴과 이 헤어의 연결 부위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물론 원더우먼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셀리나는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머리인 점, 원더우먼은 그 특유의 컬을 아크릴로 강하게 세팅을 해뒀었는데요. 그래서 그 특징적인 헤어 스타일링을 잘 유지는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너무 세팅된 머리다 보니까 이런 머리를 평소에 잘 못 보신 분들은 인위적이다,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조금은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 셀리나 카일의 이 예술에 가까운 긴 생머리, 또 이 끝단에 살짝 마무리까지도 완벽한 이 헤어를 보시면요, 이건 그냥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스타일링은 이 앞쪽 넘기는 부분에서만 세팅을 강하게 잡아주고 있고요. 기타는 전체적으로 그 찰랑찰랑 약간은 모양을 바꿔가면서 잡아주는 재미도 있습니다. 이거 묶을 수도 있겠는데? 여기 피부에 이런 점도 실제 배우한테 있는 점이기도 하죠. 참. 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고글을 머리 먼저 좀 잡고 코부터 씌워주면 편하게 착용시켜줄 수가 있고요.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, 바로 이 부분이 고양이 귀를 연상케 하는 캐트우먼이라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JND 스튜디오의 피규어, 그 놀라운 수준의 영화 배우의 얼굴 표현이 특히나 화제가 됐고 이슈가 되고 주목해서 보게 되긴 하지만 제가 그 처음 작품이었던 아서 플렉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몸과 의상의 표현 역시도 굉장한 수준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요, 캐트우먼이라는 캐릭터와 만나서 두 번째 장점, 정말 디테일 끝판왕을 찍고 있는 신체 표현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그 풀조형 스태츄 팬들이 좋아하던 그 오로지 조형만으로 빚어낸 인간 신체의 섬세한 표현과 자연스러운 포즈들, 스태츄 특유의 그 스태츄만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에서 이 JND 스튜디오의 캐트우먼이 또 한 번 끝판왕을 찍고 있는 거죠. 개인적으로는 헤드보다도 오히려 이 바디의 섬세한 디테일에 더 놀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전작 중에서 원더우먼도 풀조형 바디이긴 했습니다. 다만 그 아머와 수트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이걸 제 아무리 사실적으로 조형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죠. 이 아머와 표면 표현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.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보고 팔이 얇다, 근육 표현이 안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원작이 원래 그렇죠. 이번에 이 셀리나 카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런 표현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했던 겁니다. JND는 나 원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프로포션, 그리고 인체의 여러가지 큰 곡선 표현들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. 이게 그냥 키가 크고 곡선이 강한 그런 여성 캐릭터를 만들었다, 이런 인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이 여러 사람 중에서도 배우 앤 해서웨이의 인상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바디 역시도 여러 사람 중에서도 유독 배우 앤 해서웨이의 바디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개성적인 프로포션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신체의 이 미세한 근육과 관절, 그들의 묘사와 디테일이 정말 일품인데요. 하나 좋은 예를 들자면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둔부의 측면,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 골반에서 엉덩이 쪽으로 넘어가는 그 측면에 살짝 움푹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. 심지어 그 표현까지도 이 셀리나 카일은 잡아주고 있습니다. 이게 한눈에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. 이렇게 계속 돌려보면은 여기 이게 있구나 싶을 정도의 부분인데 그거를 캐치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비슷하게 또 흉부의 이 곡선, 여기도 이게 갑자기 그렇게 뻥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. 사람이 그 연결 부위와 시작점의 그 미묘한 음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또 이 흉부 아래쪽으로 갈비뼈가 들어있는 복부의 이 약간 솟아오른 표현, 또 그 아래로 배까지 이어지는 이 곡선, 어깨를 보면 또 이 어깨뼈 이 살짝 올라간 부분과 어깨의 그 살에서 그 아래 팔의 상박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,
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디테일 끝판왕이라는 말이 감히 어울릴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. 진짜 스태츄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스태츄 팬이라면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인 겁니다. 종종 JND 스튜디오 피규어를 보면서 크기만 커진 핫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. 정말로 뭘 모르는 말인 거죠. 또 이 바디가 진짜 매력적으로 표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수트의 존재 덕분입니다.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는 피규어를 만들 때 많은 회사들이 강구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수트라고 해서 그 쫄쫄이 몸에 그냥 쫙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그 몸과 수트 사이에 공간이 아주 조금씩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는 신체의 부위마다 또 캐릭터가 어떤 포즈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.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만큼 옷이 수축되고 펴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보통 많은 회사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 수트의 표면 질감만 디테일하게 만들고 주름 정도만 잡아야지 하고 만들고 있는데 JND의 셀리나 카일은요, 이 포즈에 따라서 새겨지고 있는 수트의 각 주름들 그 깊이가 다 다르고 그 수트와 몸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겠구나 싶은 그 주름 표현의 깊이감이 있습니다. 아마 그래서 이 제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이거 진짜 가죽인 줄 아시고 이거 가죽 내구성 어떡해요? 시간 지나서 떨어지면 어떡해요?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을 테죠. 여기서 또 연결되는 이 셀리나 카일의 세 번째 장점, 바로 역대 JND 스튜디오의 피규어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는 그 소재 물성의 표현과 표현의 해상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JND 스튜디오 피규어들의 공통적인 특징들, 특유의 이 실리콘 피부가 주는 그 유분의 사실감, 부드러운 촉감, 이런 놀라움은 여전히 담겨 있고요. 배우 특유의 이 거대한 눈은 유리한 그룹, 또 풍성한 속눈썹은 좀 더 부분 세팅이 더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가죽 수트 이 표면 질감이 훌륭하고 특히나 이 부츠와 장갑의 디테일은 이 빛이 막 남반사되고 있을 정도로 섬세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. 이건 그 질감 디테일로 잘 알려진 제조사인 웨타를 능가할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. 또 의상의 이런 연결 부위들도 보면요, 부츠를 이 장갑을 정말로 실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연결 부위의 깊이감, 샤프니스 역시 뛰어납니다. 기타로 이렇게 무광의 권총, 이거 밋밋한 줄 알았는데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담겨 있고요. 또 이 고글의 반투명한 렌즈 표현, 건물의 옥상을 테마로 하고 있는 베이스에 촘촘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 이 표현력까지, 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소재를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헤드의 표현부터 바디, 또 이런 물성 표현들까지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JND 스튜디오 셀리나 카일의 놀라움은 더해만 가는 거죠. 단점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. 일단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이 헤어는 정말 잘 만들었고 그냥 예술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긴 한데요, 세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. 원더우먼은 그냥 딱 꺼내서 끝이었는데 이 셀리나 카일은 빗으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지 완성이 되고, 이게 또 그런데 여기에 빗으면 반대가 좀 틀어지고 반대쪽 빗으면 또 다른 데가 틀어지고 막 이런 게 딱 그 휴대폰 필름 붙이면서 여기 먼지 떼려가다가 다른 먼지 또 붙고 이런 느낌? 아무튼 이게 좀 귀찮습니다. 특히 그 고글 한번 착용했다가 빼면은 산발되기 쉬워요. 그리고 팔의 교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연결 부위의 자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자칫 부딪혀서 상처가 날 위험이 있어요. 그리고 베이스의 이 눈 표현, 이건 비슷하게 이렇게 비즈를 받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그런데 가루가 좀 떨어집니다. 왠지 그 침대 위에 과자가루 떨어지면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?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약간 이 헬스한 특유의 인상, 이거 좀 덜 이쁜데? 라고 취향을 탈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단점으로는 제 여자친구보다 몸매가 별로다? 얼굴도 당연히 별로다. 진짜로? 자,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. 총평으로 갑니다.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ND 스튜디오의 네 번째 작품 셀리나 카일 캐두먼. 원작 영화의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 자체가 통제된 사회, 그 속에서 이 셀리나를 포함한 시민 전체가 고난을 겪고 있는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를 그렸던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다크나이트, 배트맨을 기다리고 있었죠. 다소 야윈 듯한 셀리나의 인상은 바로 그런 원작의 어두움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. 또 이 다크함은 이 차가운 속성을 지닌 눈으로 이렇게 베이스까지 연결되고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빛나는 셀리나의 커다란 눈과 강렬한 입술 표현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곧 강림할 희망을 연상케 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죠. 원작의 테마를 느낄 수 있고 원작 영화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비주얼 디테일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감상할 수 있다는 점. 이렇게 잘 만든 피규어는요, 또 다른 현대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. 많은 피규어 회사들이 보통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그 스타일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얼추 완성되고 나면요, 그 이후로는 제품을 좀 찍어내는 느낌?
그래서 잘 나오는 게 있고 못 나오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. 또 프로토타입과 양산품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당연하다 얘기하기도 하고, 그런데 이번에 셀리나까지 총 4개의 작품들, 그 모두가 그런 똑같은 찍어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, 또 다음 작품을 만들 때면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다시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한 번 더하는, 그래서 정말 프로토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양산품까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실함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피규어. 그래서 더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, 또 피규어를 잘 아는 분일수록, 스태츄를 잘 아는 분일수록 아는 만큼 보이고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J&D 스튜디오 그들의 최신작 셀리나 카일 캐두먼이었습니다. 언제까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? 제 최종 평가는 10점 만점에 9.7입니다. 스카이러너였습니다. 위키 구독, 좋아요, 알림 고고고!